내년부터 예정되는 이제 상장 이슈들이 남아있다. 뱅크, 그다음에 페이, 얘네들이 이제 돈 벌어 올 거다. 오늘의 종목은 카카오인데요. 저는 지난주 뽑기에서 산다. 저는 또다시 안 산다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원군으로 두 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업계를 출입하고 있는 구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부에서 은행을 담당하고 있는 정소람 기자라고 합니다. 카카오가 사실 본격적으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게 코로나 이후 4월 이후죠. 한마디로 돈 못 벌던 카카오가 돈을 벌기 시작한 때부터 주가는 사실은 급등을 한 거였는데 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게 톡비즈라는 거거든요. 톡비즈가 기존의 이제 네이버 같은 광고 플랫폼 혹은 뭐 다른 플랫폼과는 무엇이 다르고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건지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톡비즈라는 거는 카카오가 실적을 발표할 때 그 매출을 구분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카카오톡에서 나오는 매출을 일컬어서 톡비즈라고 하는데 선물하기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커머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비즈 광고가 있어요. 비즈보드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주목해야 될 점이 이 비즈보드의 그 성장세가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톡비즈 부문이 2,844억 원을 기록했고 그게 전년 대비해서 75% 성장한 수치가 나왔어요. 카카오에서 당연히 카카오톡이 가장 주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톡비즈 부분에서 매출이 잘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비즈보드라는 광고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카카오톡이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최초로 그 카카오톡 안에다가 광고를 넣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돈을 이제 점점점 모으기 시작한 시점이고 이게 성적으로 보면은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1만 곳 광고주를 모집하는 걸 뭐 목표로 한다라고 했는데 벌써부터 그건 초기 달성을 했고 1만 4천 곳 정도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성장세를 달리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사실 새롭게 시작한 거니까 연간 성장률이 높은 거지 이 숫자에 약간 함몰되면 안 되겠네. 그리고 이 톡비즈 부분을 보면 방금 말했지만 광고 말고도 사실은 커머스라는 거를 시장에서는 되게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이 대표적으로 카카오에 투자하고 있는 이제 펀드긴 한데 여기서 봤을 때 이 커머스에 좀 주의를 깊게 봐야 되는 게 바로 공동구매 이런 거다. 그래서 중국의 핀도도라는 공동구매 이제 업체가 주가가 엄청나게 최근에 상승을 했는데 이미 중국 시장을 봤을 때 공동구매의 시장성이 확인이 됐다. 그래서 카카오톡에도 톡들이라는 게 있는데 이 톡들이 얼마나 성장할지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더라고요. 지금 카카오 커머스에서 되게 많이 큐레이션 기능에 집중을 하면서 많이 카카오 커머스를 키우려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공동구매가 가능한 영역이 지금까지의 뭐 커피나 뭐 디저트나 이런 것들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지금 카카오 커머스가 준비하고 있는 게 명품 시장 쪽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다들 뭐 온라인으로 이걸 명품을 사는 걸 되게 생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카카오 커머스가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샤넬, 구찌, 디올 이런 브랜드들을 명품 브랜드들을 입점시키기 시작했고 이런 브랜드들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근데 사실 이런 커머스도 좋게 보는 거긴 한데 이번에 주가 오르면서 제일 시장에서 주목한 거는 아무래도 뭐 뱅크, 그다음에 페이 얘네들이 이제 돈 벌어 올 거다 요 기대거든요. 근데 은행 팀장이시잖아요. 근데 진짜 은행 업계에서는 네. 이게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일단 카카오뱅크랑 카카오페이가 이제 최근에 이제 둘 다 상장을 하겠다고 이제 공식화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관심이 고조된 상태인데요. 이제 작년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와 올해는 또 이제 모습이 확연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단은 적자를 지속하고 있었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올해부터 흑자를 낸 데다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은행들의 수수료를 줘가면서 인출 수수료라던가 중도상환 수수료라던가 이런 거를 전부 무료로 해가지고 고객을 끌기 위해서 이제 출혈 마케팅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퍼주면서 했다면 이제 어느 정도 고객 기반을 유치해서 이제 수수료 부분에서도 본격적으로 좀 이익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업계에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또 카뱅이랑 카카오페이 얘기를 할 때 네. 빼놓을 수 없는 게 데이터의 가치인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나요? 정부가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사업들을 이제 좀 속속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 환경이 이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같은 이 금융사들에 유리하다
중요하다고 보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가장 기대감을 높이는 게 마이데이터 사업인데요. 이 마이데이터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제 고객이 동의를 했을 경우 여러 금융사들이 이제 저의 이런 어떤 각종 금융 데이터를 결합해서 그에 맞춤형 상품을 이제 먼저 제시도 할 수 있고 팔 수도 있고 뭐 그런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다른 금융사들도 물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 계열사에 대해서 더 이제 기대감이 높은 것들은 이제 이 카카오뱅크나 페이가 단순히 이제 금융사만 한 게 아니라 뭐 카카오 모빌리티라던가 이제 기존의 메신저라던가 이제 결제 서비스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객 개인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은행 같은 경우는 자사가 가지고 있는 금융정보 외에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은행이나 금융사들보다는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플랫폼과 콘텐츠가 거의 매출입 50대 50 정도 비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플랫폼에서도 그 50 중에서도 톡이 50이고 나머지를 이제 뭐 포털과 이런 신사업, 페이나 뱅크 같은 신사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였다면 콘텐츠 같은 경우에서는 게임, 뮤직, 유료 콘텐츠가 거의 사이좋게 27%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IP 관련 비즈니스가 16%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유료 콘텐츠 성장률이 3분기 들어서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랐더라고요. 얼마나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건지 유료 콘텐츠는 뭘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뭐 유료 콘텐츠라고 하면은 일단은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 재팬에 피코마라는 일본 플랫폼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또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 페이지라는 또 한국 서비스가 있는데 요즘 좀 많이 집중해서 봐야 될 건 아마 피코마일 것 같아요. 혹시 피코마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실 이번에 알았어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죠. 2016년에 시작된 서비스예요. 일본 시장에서 되게 많이 급성장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피코마 3분기 거래액이 1,300억 원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수치가 작년 딱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47% 올라간 성장 수치를 보이고 있고 거래액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매출이라고나 봐도 뭐 무방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주가의 향방에 앞으로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들이 내년부터 예정되는 이제 상장 이슈들이 남아 있다. 카카오뱅크의 가치가 이제 얼마 정도 되는 건지 예상을 하는 건지.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 업계에서는 이제 최대 뭐 17조 원대까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5조 원 정도까지는 이제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예상 기업 가치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뭐 그런 요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는 이미 이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이 가치를 높게 평가를 했다는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데요. 지난 10월 말에 일단 7,500억 원 정도로 유상증자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글로벌 사모펀드 TPG 캐피탈이라는 곳이 이제 2,500억 원을 신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TPG 캐피탈이라는 데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우버에 투자한 굉장히 대표적인 사모펀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펀드가 이제 주당 한 23,500원 정도의 유상증자를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전체 주식수를 고려해서 곱하면 이제 전체 지분 가치가 뭐 최소한 8조 5천억 원은 나온다는 뭐 그런 계산이 나오는 지금 상황인 거죠. 근데 이 8조가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그 4위 금융지주가 우리금융지주인데 거기가 지금 시가총액이 전체 7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해 자산을 생각하면은 우리금융이 한 327조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카카오뱅크는 작년 기준으로 한 18조 원으로 뭐 거의 뭐 한 20분의 1 보다 더 그 정도 되는 굉장히 이제 작은 규모인데 기관들은 이 평가한 금액은 이제 여기 시총보다 더 높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뱅크가 이제 은행업을 이제 시작한 지가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 가치를 평가받는다는 거는 이제 어떤 면으로는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다. 또 한 가지는 또 약간 좀 오버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도 좀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업계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그럼 기대를 많이 하냐? 근데 일단은 이제 언택트 비대면이 계속 확대된다는 뭐 그 기대감이 가장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제 뭐 20, 30대에 많이 이제 이렇게 편중이 돼 있었다면 최근에 50대 이상의 활용 비중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고객의 풀이 많이 늘어났다. 예전에만 해도 뭐 꼭 어르신들만 하셔도 이제 꼭 영업점을 가야지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올해 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카뱅 같은 경우는 신규 고객이 지금 그렇게 늘어나면 여기는 이제 오프라인 지점이 없잖아요. 지금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이게 급격하게 비대면화가
되면서 기존에 운영하던 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오프라인 지점들을 관리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게 이제 그 직면한 과제인데, 카뱅은 오히려 지금 이게 가속화되면 될수록 지점을 활용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비용적인 면에서 시중 은행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은 이제 고객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홍보 비용을 굉장히 많이 써왔는데, 이제 이 플랫폼 자체가 거대화되면 뭐 그 자체로 이제 비용은 계속 줄어들면서 수익을 계속 늘릴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기관 투자자들의 기대감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은행들의 수익 모델을 보면 개인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업 대출, 기업 금융이 더 많은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가 개인들 송금하고 뭐 축의금 보내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금 영역에서는 확보를 했지만, 기업들도 그런 카뱅을 쓸까?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수지 기자님의 그 어떤 판다 쪽에 조금 포커싱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인 대출에 편중이 돼 있다는 점은 좀 극복해야 되는 점인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그 기업 대출 시장은 뭐 지금 뭐 국내의 대형 은행들이 뭐 계속 영업을 해왔고, 제 카카오뱅크에 왜 기업 대출을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뭐 네. 규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이제 개인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 절차가 굉장히 간편해졌고, 이제 몇 가지 인증만으로도 이제 쉽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구조인데, 기업 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하려면은 꼭 그 임원이 직접 방문을 해야 한다고 해요. 이 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기업 대출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 같은 것도 더 이제 거액이기 때문에 중요해서 이제 기업 실사도 나가야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절차들이 있을 텐데, 신용 등급을 매기는 것도 조금 더 까다로울 테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중은행들에 비해서 노하우랄까 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또 하나 이제 조금 이제 카뱅이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시중은행들이 가장 우량한 대출로 꼽는 게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이거든요. 근데 아직 그 부분을 이제 이제 오프라인에서 대부분 받아가시고, 아직까지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 이런 상대적으로 우량한 대출들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이제 아직까지는 터진 사고가 없지만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아직까지 그런 시중 은행들에 비해서 경험이 없다는 점이 나중에 이제 어떤 사고로 또 관리 소홀이나 이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지적이 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페이지도 상장 예정이잖아요. 모빌리티 쪽도 이제 상장 시점은 나오진 않았지만 상장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쪽들은 언제쯤 상장을 좀 하는 건가요? 요즘 카카오페이지가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보통 상장을 하기 전에 그 기업들이 보통 하는 적극적인 공격적인 인수를 통해서의 몸값 불리기, 뭐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 봐서 좀 임박하지 않았냐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많이 돌고 있고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로 카카오페이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 재팬도 아까 말씀드린 피코마를 이끌고 있는 카카오 재팬도 상장을 할 거다. 오, 진짜 애널리스트 리포트에는 상장 시점 같은 건 안 나오긴 하던데. 구체적으로 여기도 아직 나온 건 없고요. 뭐 그냥 제가 뭐 취재를 하면서 기사 쓴 건가요? 아니 뭐 기사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독, 주코노미 네. 감독. 아니야 뭐 일단 어느 정도 기사는 나와 있어요. 카카오 재팬이 상장을 할 것이다. 뭐 투자 업계 발로 뭐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뭐 관계자들을 취재하면서도 그 좀 들은 얘기가 있어서요. 뭐 변함없는 사실일 것 같은데, 뭐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 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제대로 알려진 거는 없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상장 지금 준비 속도로 봤을 때 이제 카카오 계열사 중에 이제 가장 상장을 빨리 할 걸로 기대가 되는 거는 카카오페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이미 대표 주관사를 뽑고 내년 중에 뭐 하여튼 가장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들이 있는데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지금 상장 후에 기업 가치 한 10조 정도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아직까지 이제 뭐 카카오뱅크에 비해서는 이제 뭐 수익성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과제가 있긴 하지만, 이제 사용자가 이제 굉장히 무섭게 많이 늘었거든요.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미 상반기 기준으로 3,400만 명이 카카오페이를 쓰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대부분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 거래된 금액이 카카오페이에서 48조 원이 거래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간편 결제 뭐 이 시장 자체가 또 굉장히 크게 좀 성장하고 있고, 또 이제 예전에는 송금이나 결제만 했다면 요새 이제 카카오페이 많이 써보신 분들은 뭐 메시지를 받으시겠지만 뭐 투자 매물 같은 거를 이제 먼저 제안하기도 하고, 금융생활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뭐 대출이나 투자, 보험 뭐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이제 먼저 좀 제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페이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데이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공식화가 되면은 페이가 이제 지금까지 모습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뱅크, 페이, 페이지가 다 상장을 하고 나면 남아있는 톡의 사업 가치는 얼마나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쪽에서 봤을 때 산다 입장에서 보면 결국에는 뱅크도 지분이 한 33% 갖고 있었던 거라서 전체 비즈니스에서 아주 큰 폭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뭐 페이지가 갖고 있던 매출 비중이나 영업이익 비중이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 본질 가치인 톡비즈가 굳건하다면 사실은 카카오 주가에는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럼 그 말씀하셨던 본질 가치인 커머스도 나 상장하겠다. 나도. 근데 실제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나요? 요즘은 너무 카카오 자회사들이 상장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그 얘기도 덩달아서 같이 나오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걸 판단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은 게 카카오 커머스가 자회사로 나온 것도 자회사 중에서도 굉장히 뒤에 있어요. 2018년도에 분사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좀 이른 시기가 아닐까. 어쨌든 자회사 분사를 했고 분사했다는 얘기는 상장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이건 거네. 뭐 그거는 그럴 수도 이게 있겠죠. 몰아가는 거야. 갑자기 우리가 성장을 시켜버렸어요. 다만 이제 지분율이 이제 커머스 같은 경우는 99.65%니까 거의 100% 카카오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톡비즈와 이 커머스는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장의 니즈가 약하다라고 또 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했을 때는 그때는 정말 다시 투자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거죠. 저희 그러면 산다 안 산다 한 줄 요약을 그러면 저부터 한 줄 요약을 하면 BBIG라는 성장주 테마에서 인터넷을 소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비즈니스 확장력 부문에서 이제 포털보다는 메신저에 기반한 카카오가 훨씬 그 성장세가 더 독보적이다. 이제 정말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실적 발표가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계단식 성장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신 개인 투자자라면은 카카오에 산다. 사실 안 산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장기 성장성을 보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사업 모델이나 기존 사업자들이 안 해왔던 것들이 많은데 이게 뛰다 보면 주식이 쉬어가는 때도 있는데 나중에 사야 더 좋은 주식이 아닐까. 요 구간에서는 더 오를 수 있는 다른 주식이 있지 않을까. 지금 사긴 부담스럽다. 이렇게 한 줄. 다음 주 월요일에 퇴근길에 또 주식설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제발.